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첼리스트 이동열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군입대에 앞서서 조금 스스로가 게을러지지 않고 싶어서 바로 전주에 독재를 잡아놓고 마지막 연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다듬어지지 않은 엄청 큰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 특히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걸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벌써 우리나라 제일 큰 콩쿠르한 동아 콩쿠르 1등을 했거든요. 재능과 음악적 가치, 많은 놀라운 점들을 선생님들이 높게 평가하시고 심사위원들이 그런 결과를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가 악기사 딜러를 하고 계시고요.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자식에게 첼로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욕심이 좀 있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5살 때 다짜고짜 악기를 갖고 오셨고 선택권 없이 악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렸을 때 가요를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자기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음악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첼로에 빠지게 된 건 이제 고3 때 클래식 음악을 좀 많이 들으면서 작곡가들이 이제 거기에 자기의 세계관을 담는 과정과 담겨있는 세계관들을 알아가면서 깊고 큰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음악이더라고요. 클래식 음악이 이런 세계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고 나서부터 음악에 좀 빠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말이 많은 콩쿠르였고 그래서 뭔가 좋은 결과를 낸다고 사실 좋은 반응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좋든 안 좋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이니 내 얘기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췄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 무대에서 파이널까지 준비했던 모든 곡들을 들려드릴 수 있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만족이었고요. 그리고 슈베르트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 제가 제 얘기를 다 했다라는 거에서 가장 큰 기쁨을 좀 누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차이코스키 5등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직 저의 꿈과 목표는 조금 멀리 있어서 좀 거기에 안주할 만한 여유는 없었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또 열심히 다시 시작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렸을 때는 솔직히 이제 선생님의 푸시가 아무래도 있었고 커가면서 이제 연주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연주를 성장시키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콩쿠르이더라고요. 그래서 콩쿠르를 통해서 저 자신을 몰아붙였을 때 거기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되게 많은 보람을 느꼈고 그런 보람들이 저가 계속 콩쿠르에 나갈 수밖에 없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는 사실 뭐 영재라는 게 뭐고 또 어떤 무게감이고 이런 걸 느낄 만한 나이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커가면서 그 영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재 출신인데 지금은 요 정도밖에 안 되네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조금 무서웠고 그리고 어렸을 땐 잘했는데 지금은 조금 부족하네 라는 소리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커가면서 조금 부담감이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슬럼프는 사실 크게 한 번 왔었고요. 2018년 유니상 콩쿠르를 나갔을 때 콩쿠르 전날에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콩쿠르 당일날 이제 30분 동안 거의 악몽이다시피 좀 끔찍한 무대를 제가 하고 내려왔었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좀 생겨서 그때 이후로부터 무대 공포증이 좀 심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대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 별의별 방법을 스스로 다 해봤는데 지방에서 카오스 콘서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슬럼프 속에서 좀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쳤던 연주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연주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집중이 되면서 제가 그 연주를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더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를 막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기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뭐 표정부터 해서 뭐 눈빛과 호흡까지도 관객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연기를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음악은 이렇게 또 하나의 연기가 될 수 있구나. 그때 연주하면서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제 연주를 봤을 때 그래도 제 연주의 장점은 할 얘기가 많은 음악가다라는 게 조금 제 스스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할 얘기가 많다라고 하지만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세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양한 감정들을 제 연주에서 좀 느끼실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먼저 와닿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 관객도 와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극이 좀 되는 것이 저의 연주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부끄럽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2016년에 그 대관령 국제음악제에서 이제 협연 오디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게 그 곡을 연주하면서 바랬던 게 끝나고 박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곡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흥분하다가 갑자기 확 끝나는 그런 곡이었어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끝나고 박수가 한 3초 정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음악이 모두에게 공감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의 그 경험은 조금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같은 거는 그 누구보다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그의 음악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잘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추상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어렸을 때 가요를 아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받았던 감동이 클래식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어서 제가 발라드 가수들을 많이 좋아했다 보니까 좋아했던 가수분들의 어떤 바이브레이션이나 감정선들을 좀 저의 음악에 많이 접목을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0년을 다녔다 보니 저에게는 좀 집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콩쿨 같은 데 나갔다 오면은 보통 집이 많이 그립잖아요. 근데 저는 서초동이 좀 그리워지는 편이고 이 동네에 딱 오면 어렸을 적부터 학창 시절을 지나서 모든 추억이 다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네, 그런 인생의 집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수업하고 같이 하면서 놀라운 발전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잘 해나가고 있어서 같이 예술을 하는 동료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평가와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동기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음악을 본인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있었기에 내가 이 연주가 성공적인 것이었던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만족하고 본인이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했던 것들을 충분히 해 나갔다면 그걸로서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충분하다 그리고 훌륭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깨닫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음악가가 되고 싶고요. 아무래도 연주에 익숙해지면 연주에 담는 자기의 어떤 생각들과 감정들도 많이 이제 형식적이 된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연주가 많아지더라도 그런 마음은 꼭 잃고 싶지 않습니다. 네, 모든 연주마다 저의 최선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